네, 오늘도 전기 공부를 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자기학 60점만 넘자 1강입니다. 도대체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제목이 이 강의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기학 60점만 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다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산에듀 정규반 강의를 쭉 들으셨던 분은 그대로 쭉 가셔도 되고 굳이 이 강의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또 교재를 사야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재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산에듀 정규반 교재를 여러분들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정규반 교재 있으신 분들은 이 교재를 통해서 최 원장님이 집필을 하신 정말 명불허전 이 최고의 교재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잠깐 전기 자기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뭐 강의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전기 자기학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나름 수학을 제가 못하진 않았어요. 수학을 좀 잘 했고 그래서 딱 펼쳤을 때 뭐 미분, 적분, 뭐 내적, 외적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는 이거를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해야겠다라고 덤벼들었다가 그때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학점이 나왔는데 C뿔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다.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학에 대한. 그렇게 제가 한번 C뿔을 받고 재수강을 해가지고 A0 최고 점수가 A0거든요. A0를 받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학에서 왜 도대체 미분, 적분, 내적, 외적 이런 것들이 나오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다른 타 과목과 다르게 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적 용어들로밖에 해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값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도됐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와 암기가 이렇게 합쳐져야지 여러분들이 60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답 해서는 절대 60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해 위주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암기해야 될 거는 또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공부가 되도록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7페이지 보시면 이제 벡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랬는데 자, 벡터의 7페이지 보시면 자, 이러한 삼각형 표시가 나옵니다. 삼각형인데 거꾸로 된 삼각형이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나블라라는 친구입니다. 나블라라는 친구입니다. 조금 어색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을 하면은 미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익숙하지만 별로 좋진 않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자마자 바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미분 별거 아닙니다. 자, 이 친구가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영어로 나타내면은 조금 더 멋있게 영어로 그라디언트라고 나타내면서 자, 영어로 GRAD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각형 거꾸로랑 GRAD 그라디언트랑은 같다는 뜻이고 요거는 뭐다? 그냥 미분이라는 겁니다. 미분이라는 거 알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 요런 식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전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 E라는 건 전개라고 부르는 친구고 V는 여러분들 아시는 말 그대로 전압 맞습니다. 전압. 자, 전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압이나 전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그라디언트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미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분이 어려우시면은 미분은 뭐다? 변화율이라고 생각해요. 변화율. 변화율은 쉽잖아요. 얼마나 변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뜻이 뭐예요? 전위가 얼마나 변했냐? 전압이 얼마나 변했냐의 값이 전개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제가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억 볼트라고 할게요. 1억 볼트. 1억 볼트입니다. 엄청난 볼트죠. 자, 그런데 1억 볼트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1m를 갔는데 얘는 1볼트가 되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는 1m든 2m든 3m든 계속 1억 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1m에는 뭐 1볼트, 2m 가면 뭐 2볼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자, 첫 번째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변화율이 있어요, 없어요? 변화율이 없잖아요. 아무리 1억이 큰 숫자라 할지라도 1억에서 계속 1억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고작 1m에 1볼트가 올라갔지만 변화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전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전압이 변화율이 없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전개가 0이 되는 겁니다. 왜? 변화율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전개라는 어떤 값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변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나블라에 도트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 얘는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다이버전스. 그래서 DIV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점이랑 같은 게 DIV,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IV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이브 이는 0이라는 식이 뒤에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이브는 어떻게 생각한다? 발산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발산. 발산이 뭐예요? 다 아시죠? 발산. 뻗어나간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뻗어나감이 없는 거죠. 어떤 게? 전개 발산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다 뒤에서 배우실 거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전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살표로 나타내냐? 자, 전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친구를 전기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기력선이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개를 표시할 때 이러한 전기력선으로 나타내고 이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분명한 것은 플러스가 있으면 무조건 전개가 생기겠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전개가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어떤 것도 없다면 전개는 어떻게 돼요? 없겠죠. 발산을 하지 않겠죠. 자, 만약 플러스가 있었다면 플러스에서 전개가 나오니까 발산을 하겠지만 만약 전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없다면 발산을 하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발산을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뒤에 가면은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가 없으면은 다이브 E는 제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전개가 0이다. 발산하지 않는다. 퍼져나가지 않는다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로 이해하면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 X는 뭐예요? X는 크로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 X는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자, ROT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뜻인가 봤더니 자, 이런 겁니다. 뒤에 가시면 또 이런 애가 나옵니다. 자, 로테이션. 이는 제로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로테이션 평소에 많이 쓰시죠. 바로 어떤 뜻이다?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회전.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개는 회전하니까 제로라는 말은 전개는 회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봤을 때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개가 회전 안 하나 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로 분명히 전기력선, 전개는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경우는 뭐하다?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어땠어요? 회전을 했죠. 이러한 경우가 없다니까 회전하는 경우가 없다. 로테이션이가 제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어차피 배웁니다. 근데 이걸 읽었을 때 지금 다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예,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거꾸로의 제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해서 이렇게 그냥 적어 드린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는다? 자, 라플라시안. 얘는 요렇게 읽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바로 8번에 보면은 스토크의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책 8번에 보면 스토크의 정리가 있어요. 9번엔 발산의 정리가 있습니다. 요 두 개만 알면은 일장이 끝이 납니다. 예, 금방 끝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일단 스토크의 정리는 우리가 면을 적분했다. 예, 또 적분이 나왔어요. 예. 면을 적분했어요. 면 적분한 것과 면 적분한 것을 죄송해요. 면 적분이 아니라 선 적분이에요. 선 적분. 선 적분한 것을 뭐로 바꿔준다? 선 적분한 것을 면 적분. 분한 것으로 바꿔주고 면적분한 것을 성적분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면으로 바꾸고 면을 선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이상한 식이 나왔어요. 이상한 식.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자, 제가 이거부터 해석해 볼게요. 이거부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기네. 뭐야 이게? 이게 보면 이게 적분이라는 표시죠. 보시면은 영어 S처럼 생겼죠. 이게 썸이라는 거예요. 썸의 약자예요. 자, 그러니까 합해라. 근데 합한 건 이거는 적분기호 많이 봤는데 이 동그라미 뭡니까? 동그라미 뭐예요? 폐회로라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C라 되어 있죠. C가 되어 있는데 이게 L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적분하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DL이 되어 있죠. L은 뭐예요? 선이잖아요. 선을 적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와 보시면은 자, 요러한 선이 있어요. 자, 요러한 선이 있는데 선은 뭔데? 동그라미니까 막혀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선이 아니라 그냥 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처음과 끝이 막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러한 선적분을 해봐라 이겁니다. 자, 요러한 선적분의 값은 어쨌든 요러한 값이 되겠죠. 요 선을 적분한 거니까 요러한 값이 될 겁니다. 요러한 값이 되는데 얘가 뭐랑 같다? 이런 애랑 같다. 아까 뭐라 했어? 로테이션 돌렸다 했잖아요. 돌렸다고. 뭐를? 면을 돌린 겁니다. S가 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를 면으로 나눠봐요. 이렇게. 면으로 나눠요. 이렇게. 자, 면으로 나눠서 돌려요. 로테이션 돌리라며. 돌려요. 계속 돌려요. 이거 너무 많이 그렇네. 예, 어쨌든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요. 다. 면들을. 자, 이렇게 다 돌리면 어떻게 되냐.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돌리고 여기는 이렇게 돌려가니까
다 상쇄가 돼요. 여기도 상쇄가 돼요. 여기도 상쇄가 돼요. 싹 다 상쇄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남는 건 뭐예요? 결국 이 노란색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토크의 정리라고 하면은 선을 면으로 바꾼다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스킬은 이렇게 DL이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애가 뭐예요?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S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면이라는 뜻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돼요. 왜? 선을 면으로 바꿨잖아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꾸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상관없잖아요. 뭐 면을 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선을 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뭐다? 스토크의 정리다. 스토크라고도 하고 스토크스라도 합니다. 똑같아요. 사람 이름 뭐로 부르든 상관없어요. 외래어니까. 네, 그 다음은 발산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발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나블라 곱하기가 다이브고 얘가 발산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와보시면은 자, 요 표시가 있죠. 나블라 곱하기 이게 뭐예요? 발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산의 정리라는 겁니다. 요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요렇게 찾으면은 선지가 몇 개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자, 우리가 선에서 면으로 바꿨죠. 얘는 면에서 뭐로 바꾼다? 최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적 적분. 최적 적분. 자, 그러니까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벌써 알았어요. 자, 이게 면이죠. S가 면이죠. S가 면이고 V가 뭐예요? 볼륨. 여러분들 볼륨을 높이고 내릴 때 그 볼륨이에요. 그게 뭐다? 부피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뭘만 찾으면 돼? DS가 DV로 되는 거. 요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여러분들에게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자,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 안에 이러한 단위 최적이 있어요. 단위 최적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말고 조그만한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최적에서 지금 V가 최적이잖아요. 최적에서 발산되는 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개라고 했고 전기력선이니까 여기서 발산되는 친구, 여기서 발산되는 친구, 발산되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친구와 이 면적에서 발산되는 친구. 자, 그러니까 요게 면적이거든요. 9의 겉면적으로 칠게요. 이 면적에서 발산되는 애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당연히 같죠. 여기서 나오는 애도 여기서 나올 거고. 여기서 빨간색이 4개가 나왔죠. 밖에서도 또 4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토크의 정리와 발산의 정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책장을 좀 넘기셔서 12페이지 가볼게요. 12페이지 가면은 12번에 가시면은 자, 보기 거기서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스토크의 정리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지금 정지하시고 풀어도 되겠지만 4번에 보시면은 DL에서 DS로 바뀐다. 뭐라 했어요? 스토크의 정리는 뭐예요? 선에서 면으로 바뀌는 거랬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13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을 주고 어떤 정리인가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발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발산의 정리예요. 또는 DS에서 DV로 이렇게 면에서 최적으로 갔으니까 얘가 발산의 정리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이 정도로 끝내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장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은 진공중의 정전계죠. 선생님 진공중이란 말 없는데요. 일단 진공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개입니다. 자, 정전계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얘랑 반대가 뭐예요? 동전계입니다. 동 뭐예요? 움직일 동이고 정은 정지할 때 정이기 때문에 얘의 뜻이 뭐다? 정지가 된 전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전계의 성질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움직이지 않는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는 어때요? 뭐 어떤 일이 벌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안정된 상태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어때요? 움직이는데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소모도 있겠지만 뛰는 것보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에너지가 가장 뭐인 상태? 안 움직인다니까요. 최소인 상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겠죠. 안 움직이니까
선생님 뭐 당연한 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게 시험에 나옵니다. 어이가 없죠. 자, 1번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선지에서 고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15페이지 보시면은 6번에 이제 유전율이 나와요. 유전율.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분필점 가져올게요. 자, 보시면은 얘 뜻이 뭐다? 이 유전율의 뜻이 뭐다? 자, C, 그러니까 콘덴서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콘덴서 C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C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회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긴 게 뭐야? 긴 게 플러스입니다.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를 따라가게 되면은 자,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 이게 정전 용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공식이 C는 입실론. 요 친구를 뭐라 읽는다. 다시. 자, 유전율을 요 E처럼 생겼죠. 영어 E처럼 생겼는데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입실론이란 친구와 곱하기 D분의 S. D는 여기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S는 이 콘덴서 판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입실론이 크면 얘가 큰다. 그러니까 입실론이 크다는 건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도 뭐예요? 페럿 퍼 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살짝만 여러분들이 좀 친해지도록 하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 공식에서 저게 유도가 됩니다. 자, 얘는 뭐예요? 간격이가 미터가 될 거고 얘는 넓이니까 미터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얘 C는 페럿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페럿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미터 제곱 날라가면은 입실로는 페럿을 미터로 나온 페럿 퍼 미터가 될 겁니다. 몰라도 돼요. 익숙하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율이라는 것은 콘덴서 C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공, 공기의 유전율입니다. 지금 아까 뭐라 했어요? 진공 중에 정전기예요, 이 파트가. 그래서 어쨌든 진공, 공기의 유전율이에요. 자, 그래서 입실론 제로라고 표시를 하면 제로. 제로는 8.855 곱하기 10-12승. 야, 이 숫자가 복잡해요. 선생님,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외워야 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야, 근데 저도 전기자기학 시험 치다가 이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아주 기억나는 게 8.885 이렇게 막 기억을 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알아낸 게 계산기에 요 값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뒷뚜껑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뭐 scientific 뭐 constant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영상을 붙여서 드릴게요. 그 영상 보시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산기의 기종은 FS570ES 플러스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사용하시는 계산기 중 하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12승이라는 상수가 여기 내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산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뒷뚜껑이 있습니다. 이 뒷뚜껑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혼자 촬영을 해서 한 손으로만 하고 계신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뒷뚜껑 보면 scientific consta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고 Shift 7 그리고 1번에서 4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1번에서 40번을 이 계산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구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32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입실론 제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3번 뮤제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건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입실론 제로를 구해야 돼요. 자, 근데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던 게 Shift 7번을 누르고 32번을 누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해볼게요. 자, 계산기에 보시면은 Shift를 누르고 7번을 누르고 있어요. 7번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이냐고 물어봐라.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몇 번이어서 32번을 우리 알고 싶은 건 32번을 누릅니다. 32번을 누르면은 바로 입실론 제로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는을 누르면은 바로 8.8541878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이 뒷뚜껑은 어떻게 하라 한다? 제거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뒷뚜껑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요 Shift 7만 기억하세요. 숫자는 안 기억해도 되나요? 네, 숫자는 여러분들이 대충 30번 때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Shift 7을 눌렀어요. Shift 7 눌렀어요. 몇 번이었지? 35번이었나? 35번 눌렀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Shift 7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32번을 누르면은 입실론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실론 제로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잘 이용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진공 공기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러퍼 미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전체 유전율이 나옵니다. 전체 유전율은 뭐다? 전체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인데 입실론 제로는 당연히 이 친구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럼 도대체 입실론 S는 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S로도 쓰이는데 R로도 쓰입니다. R은 뭐의 약자예요? 레이트라고. 레이트가 뭐예요? 비율이라는 겁니다. 비율이라는 건 비교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 비교를 하는 건가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얘 뜻이 뭐다? 이 입실론 R은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비율의 B자를 써서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안일비가 아니죠. 비유전율. 얘는 뭐다? 진공, 공기. 진공, 공기의 유전율보다 몇 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공 공기의 유전율보다 몇 배야? 다시 얘기하면 진공 공기의 유전율보다 전하를 얼마나 더 축적할 수 있어? 몇 배만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입실론 제로라는 놈이 뭐예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자, 그럼 진공 공기의 전체 유전율은 뭐예요? 전체 유전율은. 자, 여기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들어가죠. 자, 그럼 비유전율. 그러니까 진공 공기의 비유전율은 뭐예요? 자, 그대로 갈게요. 비유전율. 진공 공기의 유전율보다 몇 배예요? 진공 공기의 유전율은 진공 공기의 유전율보다 1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전체 유전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자, 그런데 우리가 진공 공기에서만 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른 데서도 놀아야죠. 야, 그러니까 얘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유리가 나올 수도 있고, 종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유전율이 이래. 비유전율이 이래. 얘는 뭐예요? 진공 공기의 유전율보다 2배구나. 그러니까 진공 공기의 유전율보다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2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진공 중에 정전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체 유전율이 어떻게 돼요? ER. 그러니까 비유전율이 진공에서는 1이니까 그냥 입실론을 그냥 입실론 제로처럼 볼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사실 입실론 제로라고 보지만 원래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 그러니까 비유전율까지 곱해져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얘는 1이니까 생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또 칠판 지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크게 클롱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클롱의 법칙이고 괄호 2번에 보시면 정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전기라고 나와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 점전하라고 해도 되고요. 점전하 사이에 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클롱의 법칙이 뭐냐? 이 점전하와 이 점전하 사이에 힘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 Q1, 지금 플러스 Q2가 있죠? 극성이 어때요? 플러스 플러스 같잖아요. 같이면 어떻게 돼요? 남자, 남자. 좋아요? 아니, 물론 그러신 분들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 남자 밀어내잖아요. 여자, 여자 밀어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붙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요렇게 전화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요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쿨롱의 법칙이. 자, 그래서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자, 어떻게 구한다? 자, 공식이 이렇습니다. 4파이 책 보시면 입실론 제로라고 나와 있죠. 왜 입실론 제로라고 했어요? 진공 중이니까. 원래는 입실론인데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인데 입실론 S는 진공에선 1이니까 입실론 제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아래 제곱. 자, 어차피 4파이 입실론 제로는 다 상수값입니다.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전화와 이 점전화가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분의 Q1 곱하기 Q2가 되는 겁니다. 식을 이해하시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수값이고, 자,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모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F와 R과 반비례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다? 당연히 멀어지면 힘이 좀 약해지겠죠. 멀어지면 힘이 약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Q1, Q2의 값이 크면은 Q1, Q2의 값이 크면은 당연히 힘이 세지겠죠. 얘네들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이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R제곱분의 Q1, Q2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 4파이 입실론분의 1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4파이 입실론분의 1의 값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다?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곱하기 나머지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외우기 싫어요. 아까 4 알죠? 숫자 4 알잖아요. 계산기 파이도 알잖아요. 3.14 입실론 제로 뭐라 했어요? 그 계산기 뒷구 뚜껑 보면 나와 있다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냥 넣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외워주시면 좋아요. 9 곱하기 10 어렵지 않잖아요. 9 곱하기 10의 9승.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얘라는 겁니다. 얘. 자, 클롱의 법칙에서 두 점전화 사이에 힘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요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예제 나와 있죠. 진공 중에 점전화가 이거 직접 풀어보세요. 그냥 대입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클롱의 힘의 값이 뭐가 나왔다.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고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맞죠?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자, 플러스가 나올 때는 어떤 경우예요? 얘 둘이 극성이 같을 경우, 플러스 플러스일 경우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경우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있어요? 밀어내겠죠.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밀어내듯이. 자, 그러면은 요때는 뭐다? 청력이 발생하는 거. 청력 또는 반발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반발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반발력. 자, 그런데 구하니까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남자 여자 붙는다고요. 서로 좋으니까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흡입력입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 같은 극성이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거겠죠. 다른 극성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17페이지 보시면 자, 이 전개 3개가 나옵니다.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펼쳤는데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또 다 적어놨죠. 정의, 전개 내에 임의의 한 점에 단위 양전하를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다? 이거랑 방금 한 쿨롱의 법칙이랑 똑같아요.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이 그림 뭐예요? 선생님 잘못 그린 거예요? 저거랑 똑같은데?
아니요, 같은 그림이라니까. 자, 보세요. 자, 전개 내 임의의 한 점에서 전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여기 플러스 Q1이 있잖아요. 아까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전기력선은 전개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플러스에서 나가니까 뭐 이러한 전개가 생길 겁니다. 이러한 전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자, 그거예요. 그냥 이러한 전개 내 임의의 한 점에서 단위 양전하를 놓았다는 얘기는, 자, 임의의 한 점이 요 점이라고 칠게요. 요 점에서 단위 양전하를 놓았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 뭘 놓았다? 단위 양전하를 놓았다. 그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냐? 자, 다시 거꾸로. 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아까 클롱의 법칙인데, 이번에는 플러스 Q1과, 저기서는 플러스 Q1과 플러스 Q2 사이에 힘을 구하라 해서 공식을 구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말고 난 여기다가 1클롱을 냅둘래. 그러니까 플러스 Q1과 1클롱 사이에 힘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Q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Q와 플러스 1클롱 사이에 힘을 구하라고요. 클롱의 법칙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를 당연히 플러스 다르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밀어낼 겁니다. 그럼 복습하는 게 복습. F는 클롱의 법칙 9 곱하기 10의 9승에 얘네 둘의 거리 R 제곱분의 얘 전하 Q, 얘 전하 1. 1은 뭐 생략. 이 식 보세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 똑같잖아요. 결국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식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전에, 요 식, 요게 전개를 구하는 식이구나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할 거 별로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보면은 요 식에 Q를 하나 더 곱하면 뭐가 돼요? 요 식이 되겠죠? 아까는 왜? 얘 Q가 1이니까 사라진 거지. Q가 값이 있으면 여기다 Q 곱하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쿨롱의 법칙 F에서 우리가 구한 게 전개 2죠. 얘가 2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 Q를 하나 더 곱해주면은 식이 성립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F는 Q2라는 식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F와 Q의 관계에서 F는 Q2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 제가 책에 없는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좀 애매한데 살짝 여기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자,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야,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카드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전하의 극성이 같은 경우. 자, 두 번째, 두 전하의 극성이 다른 경우겠죠. 자, 두 전하의 극성이 같은 경우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 바로 두 전하 사이. 이거 지금 보이나요? 네, 여기 두 전하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Q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거 숫자로 할게요. 2클론과 1클론이 있어요. 이렇게. 요 위치에 2클론이 있고 요 위치에 1클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극성이 같은 경우 지금 플러스 2클론, 플러스 1클론이니까 요때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요 사이, 2클론과 1클론 사이 어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하의 극성이 다른 경우에는
절대값의 크기가 작은 친구의 외측. 야,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간단하게 이겁니다. 저 위에 거 다 갖다.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자, 2클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클롱이 있습니다. 바꿀게요. 자, 1클롱이 있고 2클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분명 극성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극성을 생각하지 말고 얘는 뭐예요? 1이죠. 얘는 2죠. 숫자가 뭐가 작아요? 1이 작아요. 그러면은 작은 애 좌측편에 뭐가 있다? 작은 애의 외측이죠. 작은 애 바깥쪽에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 위치를 찾으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연도를 풀다가 굳이 방정식을 안 써도 두 전하의 극성이 같으니까 두 전하 사이에 전개가 0이다 로 풀 수 있어요. 또 극성이 다른데 극성이 다르면은 숫자가 작은 애 바깥쪽에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8페이지 전입니다. 이거 전이도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Q클롱의 전하에 의한 전개색이 2인 공간 내 한 점 P의 전이나 단위 양전할 전이가 0이 무한 원점에서 점 P까지 운반하는 필요한 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거 천천히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자, Q클롱 전하에 의한 전개색이 2. 라고 하는 것은 여기 Q클롱이 있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려줬고 이 전기력선이 뜻하는 게 결국 전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개가 있는 공간 내라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간 내 한 점 P의 전위는 이거 주어가 너무 길어요. 결론은 뭐예요? 이 P의 전위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P의 전위는 뒤에가 그 정의를 어떻게 하냐가 설명되어 있겠죠. 단위 양전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클롱인 겁니다. 단위라는 단위가 단위는 1이에요. 단위 양전할 전위가 0인 무한 원점에서 전위가 0인 무한 원점에서 자, 전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플러스 클롱이 있어요. 플러스 Q클롱이 있는데 전위가 0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위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헷갈리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무한 원점에서 점 P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뭐를 운반해요? 단위 양전하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위 양전하가 있죠. 플러스 1클롱이 있습니다. 여기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무한대 위치에서 이 클롱을 무한대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점까지 열심히 이거 힘들다. 1클롱을 가지고 갔을 때 얘를 운반할 때 이를 뭐라고 한다?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무한대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점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일이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이를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이런 게 나와요. 또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멋있는 척 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 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아예 결과값만 말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다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전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1이라고 되어 있고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상식적으로 그게 상식인가요? 물으시면은 어쨌든 상식 아니어도 돼요. 자,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S가 아니라 R로 나타나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1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2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 dr R이라면서 왜 dr을 적어요? 자, dr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입니다. 미소라는 것은 정말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한대에서 P점까지 얘를 움직여야 돼요. 자, 움직여야 되는데 요만큼을 dr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요네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이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 거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 더한다. 얘네들 다 더한다는 뜻에서 적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적분. 이게 썸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썸이고,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이 어디예요? 무한대에서 P점까지죠. 자, P점은 지금 R이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어디서? 여기는 시점이 무한대고 끝점이 R까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개 방향은 오른쪽인데 움직여야 될 방향은 왼쪽이니까 힘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F는 QE라는 공식이 있죠. F는 QE.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R, QE, D, R. 이런 공식이 있죠. 자, 그런데 Q는 뭐예요? 1클롱이니까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V는 마이너스 무한대 R에서 이 DR 뭐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 또 뭐 미분입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V가 뭐라 했어요? V가 다시 적을게요. V는 마이너스 U친 거라 했죠. 자, 그럼 양변을 미분을 할 때 우리가 미분은 뭐라 했어요? 미분기호. 아까 삼각형을 거꾸로 한 요 친구라 했죠. 자, 그럼 여기도 삼각형을 거꾸로 한 요 친구를 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 반대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미분과 적분이 만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식은 이는 마이너스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나블라 V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식은 요겁니다. 이 식입니다.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점전화를 배웠잖아요. 그럼 점전화의 전위를 구해볼게요. 점전화. 아까 전에 첫 번째 우리가 배웠어요. 점전화 사이의 힘. 두 번째 전개. 점전화의 전개를 배웠죠. 자, 그러면은 점전화의 전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요 정의식에 넣어주면 돼요. 정의식에. 요 정의식이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지웠는데, 자, V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R 이 DR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R에서 무한대로. 2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전개죠. 전개는 뭐였어요? 4파이 복습하는 겁니다. R 제곱분의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Q D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돼요. 적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적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납니다. 4파이.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4파이 입실론 R분의 Q가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다? 전위의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위는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구나. 여기 빠졌는데 진공이니까 이 제로가 되겠죠. 어쨌든 4파이 이 제로 R분의 Q가 V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개 공식과 비교해 볼게요. 전개가 뭐였어요? 이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였잖아요.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자, 여기 양변에다가 R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날아가잖아요. 자, 그럼 뭐가 돼요? 얘가 V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식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게 V는 이 R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식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이 식도 알 수 있습니다. 자리가 좀 애매한데, 자, 이 식도 알면 좋아요. 자, V는 2R이라는 식을 알아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F는 QE 이 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얘도 양변에 R을 곱해볼게요. R. 이렇게. R을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 곱하기 R은 뭐예요? 아까 1이라고 했죠. 1은 W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W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Q 곱하기 ER은 뭐라 했어요? ER은 V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W는 QV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W는 QV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또 어떻게 외운다? 더 굽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 W는 QV. 자, 그리고 무슨 식? 여기 다시 적어드릴게요. 이거 하면 뭐예요? V는 ER이 되는 거죠. V는 ER, 또는 ED라고도 합니다. ER, 요식.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다 유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러한 제가 네모친 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고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